제 소개요? 저는 이렇게 중구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중구에서 자라서 중구 구청장이 된 특별한 케이스의 구청장입니다. 물론 뭐 서울이란 지역이 특별히 그런 지역색은 없지만 우리 지역을 잘 이해하는 구청장으로 주민들은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뭐 약간의 일체감, 동질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구정과 또 구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더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아직 더 일하고 싶고 우리 지역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중구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느끼고 내가 중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기에는 4년이라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일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재선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중구는 참 복합적인 도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구는 상업 공간, 또 업무 공간, 주거 공간 이런 공간들이 공존하는 곳이고, 구성원조차도 그런 분들이 함께 공존해서 중구라는 도시를 만들어 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복합적인 곳이고, 또 하나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중구는 6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과 인물과 또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곳보다도 역동적이면서도 의미가 숨겨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중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지역에 대한 이해, 또 사람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중구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남산고도 제한 완화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남산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남산이라는 곳이 서울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남산을 보호하고 남산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되어 왔죠. 그게 남산고도 제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불필요한 제한을 하는 상황들이 발견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의 삶이 굉장히 저하되었고, 즉 남산을 보려고 건물을 높게 못 짓게 하고 낮게만 짓게 하고 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개발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산기슭계 지역들은 노후되고 낙후되어서 도시로서 또 주거지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30년 전부터 그걸 완화하자고 주민들이 계속 노력을 했죠.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자주를 했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당선된 이후에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하고 세미나도 열고,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어떤 기법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공론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기다 붙이고 해서 결국은 심사위원들을 설득해서 남산고도 제한 완화라는 30년 만에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중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본 전제를 완수했다고 보고요. 그 기본 전제 하에 각종 도시계획들, 그 다음에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산자락길입니다. 남산이 있고 남산 자락에 매봉산, 은봉산 숲길이 있습니다. 성동구와 중구의 경계에 있는데 거기다가 걷기 편하게 데크길을 깔았습니다. 5.14km의 데크길을 쭉 완만한 경사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도, 휠체어도, 유모차도 갈 수 있는 그런 데크길을 깔았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자연 그리고 숲을 내 뒷마당처럼 쓰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죠. 결국 나중에 이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남산자락길을 만든 것을 제일 체감도 높은 정책 1위로 그렇게 삼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 두 가지만으로도 주민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중구가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까 교통이 편해요. 지하철도 잘 돼 있고 버스 노선도 많고 한데 구석구석 갈 수 있는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스포츠센터 이용하는 셔틀버스, 거기다가 이제 청소년센터 이용하는 그런 셔틀버스를 통합을 하고 증차를 시켜가지고 중구형 마을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전역을 커버하는 그런 노선 8개 노선을 만들었고요. 그게 아주 교통약자나 노인들 곳곳에 공공기관을 이용하려는 주민들한테 아주 큰 효용성 있는 정책으로 그렇게 평가되어서 굉장히 좀 기쁜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구민들은 그동안 중구의 발전이 더뎌진 것이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관되게 쭉 계획을 갖고 행정을 했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졌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중구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속 구청의 일을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안은 우선 중구가 아까 이제 11만 7천 명의 적은 인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작습니다. 하지만 생활 인구가 한 35만 이상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0만 명 정도가 중구에서 일하고 장사하고 주거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상업이나 또 업무 시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중구는 20여 년 동안 조합주택이 만들어진 사례가 없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이 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삶의 질의 문제가 거기서 발생한다고 보고, 저는 이제 공동주택을 중구에 많이 지으려는 노력들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 정책과 맞물려서 속도로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신당 19구역, 신당 9구역, 그다음에 약수동의 공공주택, 그다음에 또 중림동의 398번지 공동주택, 이런 여러 단지들을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종의 출범을 시켰다고 할까요? 저희 행정이 많이 도와드려서 새로운 주거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따른 교육의 문제, 또 생활 편의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또 인구도 좀 더 유입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시작을 주거환경 개선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이 매우 기대감이 크고 또 그게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중구에는 타 지자체하고 다른 두 가지 독특한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 복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거죠.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소득이 중위 이하인 분들한테 매달 10만 원씩 영양 더하기 사업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사드실 수 있는, 음식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건강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지금 지하철은 이제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버스나 택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 저희가 그 교통비를 이제 지원해 드려서 월 5만 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활동력을 높이고 병원이나 시장이나 또 지인 찾아뵐 때 교통 편의를 드리면서 노인 인구가 보다 더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과 교육 지원 정책이 어느 것보다도 우수합니다. 젊은 층 신혼 부부나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생기면서 굉장히 가계 형편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 보통 한 초등학교 학생까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비랄지 돌봄비랄지 체험학습이랄지 그런 모든 비용들을 저희는 중구에서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신혼부부나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그런 가계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금 꾸준히 펼치고 있는데, 항상 예산을 짤 때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과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줄이지 않고 현재를 유지하면서 아니면 조금 더 높여서 예산을 짜서 꾸준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교육 환경 만족도, 또 교육 만족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서베이 조사를 했는데 각각 1위, 2위를 한 게 중구입니다. 구체적인 공약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중구의 가치를 저렇게 높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중구민들한테 내가 중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정책, 그런 정책들을 펴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중구에 살고 있어서 가치 있는 도시에 살고 있고 나는 여기에 살고 있는 게 참 기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공약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연속성 있고 이제 파생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주거 환경이 개선됐다고 하면은 그 안에 이제 문화나 체육이나 교육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확충하는 것. 또 특히 이제 주차장 같은 도심 내 주차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런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공약들,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자연적으로 이제 이어나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중구에 지금 대규모 도서관이 없고 작은 규모의 작은 도서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괜찮게 이용할 만한 그런 대형 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스포츠 센터가 좀 부족한데 스포츠 센터를 확충한다든지, 이런 이제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동네 참 살기 좋구나, 편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4년 동안 제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주민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남산고도 제한 완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정책 사업들을 주민들이 사실 지원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뜻을 모아서 움직여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하기 힘든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구민들 참 감사하고요. 지금처럼 중구를 발전시키고 가치를 높이는 일들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나은 중구의 미래로 좀 보답해 드리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